5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10%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물건으로 보이고요. 이게 1층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받아도 되는 물건이었죠. 최저가가 4억 3,800인데 낙찰가가 4억 5,200이니까 한 1,500 정도는 조금 더 쓰신 건데,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매우 적절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잘 받았다 라는 하는 물건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물건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정릉동에 있는 정릉 스카이 쌍용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물건 59제곱이고요. 감정가 5억 4,800에 1회 유찰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최저가 3억 3,800, 그리고 낙찰가는 4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괜찮은 낙찰인지를 보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최근의 실거래가, 그리고 최저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실거래가가 4월 15일에 있었어요. 이때 5억 7천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4억 5천만 원이니까 한 뭐 5천에서 5천 이상, 5천에서 뭐 마지막 실거래 물건이랑 지금 최저 매물이랑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의 갭이 좀 크거든요. 아마도 이 갭은 물건의 상태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이 물건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상태나 층과 향에 따라서는 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물건 스피드 옥션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76 이 물건 1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최저 매물가가 5억 원이었는데 1층은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지금 최저 매물가도 1층이거나 아니면 이 물건에 바로 입주가 불가능한 전세 낀 물건일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10%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물건으로 보이고요. 이게 1층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받아도 되는 물건이었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단독 입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4억 3,800인데 낙찰가가 4억 5,200이니까 한 1,500 정도는 조금 더 쓰신 건데,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매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등이 안 들어온 건 조금 아쉽지만 입찰가로는 매우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뭐 권리사항으로 보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이 있고 밑에 근저당 국땡땡 국민은행이 갔죠.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을 했고 소유주가 살고 있는 물건이고요. 또 관리비 미납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명도는 단순한 명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층이기 때문에 1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런 거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인데 단독 낙찰로 82%, 5억 이하의 물건 59제곱짜리, 아주 잘 낙찰 받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의 가장 핫한 지역에 있는 송도 물건이고요.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이 물건이 이제 감정가 7억 2,500이었고요. 최저가 한번 유찰을 해서 최저가 5억 750이었는데 낙찰가는 6억 100만 원이었어요. 이 물건 사이즈가 94제곱.
그러니까 84제곱이 보통 32평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죠. 12년 됐고요. 얘도 역시 2층이에요. 2층, 1층은 저층이라서 기준층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이 저렴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4월 17일이었어요. 7억 3,500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오늘 날짜로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7억 4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다시 자세하게 스피드 옥션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입찰에 참여하신 분은 7분이셨고요. 2등과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그래서 2층 물건이라는 거 감안을 해도 그래도 매우 저렴하게 얼마 정도 저렴한 거죠, 지금? 1억 한 2, 3천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역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또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저당들이 쭉 있고요. 관리비 미납도 없는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관리비 미납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추가로 관리비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비 조사 일자가 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얼마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집에 있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은행인 것 같고요. 우리은행에서 근저당들이 쭉 되어 있고, 그리고 경매를 신청을 한 총 금액이 한 7억 정도로 되어 보이네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남는 돈은 없겠군요. 만약에 이 집의 채권이 한 4억 정도다라고 하면 낙찰된 금액 6억에서 채권자들한테 4억이 배당이 되고 남은 2억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명도가 조금 더 수월하고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을 할 때 명도가 조금 더 쉬운 물건을 선택을 하려면 이제 집주인에게 조금 돈이 더 돌아가는 물건이 좀 쉽다. 자, 요런 낙찰 잘 받으셨어요, 김땡땡님. 6억에 송도 물건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괜찮은 낙찰 사례들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넘버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낙찰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낙찰 사례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그럴듯하다, 잘 받았다 하는 물건들을 제가 임의로 조금 선택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건 번호 옆에 물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2, 3, 4 해서 이게 같은 사건 번호인데 여러 개 물건이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물건 번호가 씌워집니다. 저는 이제 1번 물건 번호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물건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사기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인 물건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물건의 감정가는 2억 7,500이었는데요. 유찰을 해서 최저가가 1억 3,400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 전용 65제곱이거든요. 59제곱보다는 크고 84제곱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층수는 21층입니다. 그럼 이 물건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마지막 실거래가가요. 22년이요. 10월 13일이 마지막 실거래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물건들은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도 보면은 마지막 전세 실거래가가 22년 9월 8일이었어요. 2억 6천이었는데요. 사실 이때 전세가 조금 높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진짜 저렴하게 낙찰을 잘 받았는지 한번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1, 2, 3, 4 물건이 있고요. 마지막 4번 물건은 변경돼서 이번에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방금 좀 본 물건은 1번 물건이었어요. 2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물건인지 한번 다시 확인하기 전에 권리사항도 볼게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항력이 없네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앞선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배당이 될 텐데 지금 이 물건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게다가 이제 이게 공동으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4개 물건이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이 4개의 물건이 동시에 다 이제 잔금 납부한 이후에 동시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는데 아마 대부분은 배당을 못 받을 물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거는 낙찰가가 좀 많이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입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불편해, 명도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조금 낙찰을 좀 꺼리는 물건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서 임차인한테 이사비를 좀 두둑하게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좀 두둑하게 주실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도화동에 있는 도화동 올레오 아파트인데 지금 얘가 최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물건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물건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22년 9월 달이고요. 거래가 계속 없었어요. 이게 세대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전세도 마지막 거래된 게 2억 6천과 1억짜리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지금 요 상태로는 좀 보기 힘들고요.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지금 요거보다 사이즈가 한 사이즈 더 큰 사이즈가 2000에 80으로 나와 있어요. 2000에 80이면 요거로 환산하면 한 1억 8천 정도? 매가 1억 8천 정도, 전세가랑 매가랑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물건, 82제곱 되는 물건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이런 비슷비슷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홈도 있고, 뭐 주영 팰리스, 이런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의 실제 거래 가격과 그리고 전세가를 보고 이 물건의 입찰가를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적정선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요. 낙찰가가 1억 7천이네요. 조금 높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이 최근에 거래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들을 찾아봤는데 워낙에 오래된 이제 실거래가이고 이 가격이 3억 8천이 다소 좀 높았다. 그러니 지금 이제 낙찰가 1억 7천은 되게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의 실거래가와 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호가를 기준으로 이 적정한 입찰가를 찾는 것을 알려드렸다면 이렇게 오래전에 실거래가가 있었고 전세도 오래전에 있었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인근에서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적정 입찰가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